학생, 폰 좀 빌리자. 일요일 아침 8시 등산로 입구에서 불과 500m 떨어진 한적한 산책길에서 김도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22살 대학생인 도훈은 매주 일요일마다 이곳에서 산책을 즐기곤 했죠. 맑은 공기와 새소리만이 들리는 평화로운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4명의 낯선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도훈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40대 중반의 남자는 장춘롱이라고 불리는 조선족 깡패의 두목이었죠. 그의 뒤로는 샤오팡, 리밍, 그리고 또 다른 부하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평범한 등산객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 학생이 참 예의 바르네. 장춘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냥 폰만 잠깐 빌려달라고 했는데 뭘 그렇게 경계해? 죄송하지만 휴대폰은 개인적인 물건이라서. 도훈이 정중하게 거절하자 장춘롱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가 손짓을 하자 샤오팡이 도훈의 뒤로 돌아갔고 리밍은 근처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들었죠. 학생, 이 동네에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보네. 장춘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좋게 말할 때 협조하는 게 좋을 텐데. 도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죠. 이곳은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이었지만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이라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휴대폰은 빌려드릴 수 없어요. 도훈이 한 번 더 거절하자 장춘롱이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리밍이 들고 있던 굵은 나뭇가지가 도훈의 무릎을 강타했죠. 아! 도훈이 비명을 지르며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관절에 찌릿한 통증이 퍼져나갔고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샤오팡이 뒤에서 도훈의 입을 막았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샤오팡의 거친 손이 도훈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도훈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그로서는 역부족이었죠. 학생이 참 고집이 세네. 장춘롱이 주먹을 쥐며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주먹이 도훈의 왼쪽 볼을 가격했고 두 번째 주먹은 명치를 강타했죠. 도훈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며 의식이 흐려졌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죠. 야, 이거 찍어둬. 장춘롱이 리밍에게 지시했습니다. 리밍은 휴대폰을 꺼내 도훈이 맞는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면 이 영상 인터넷에 올린다. 학교에도 보내고 말이야. 샤오팡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훈의 눈에 절망이 스며들었죠. 이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폭력배였습니다. 폭행은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도훈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고 왼쪽 눈은 부어서 제대로 뜨지 못했죠.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고 갈비뼈 부근에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다음엔 우리 말 잘 들어. 장춘롱이 도훈의 호주머니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돈도 별로 없네. 학생이 뭘 가져봤다고. 그들은 도훈을 길가 숲을 사이에 버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도훈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갔다가 1시간 뒤 지나가던 등산객에게 발견됐죠.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119 불러주세요. 중년 남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도훈은 반의식 상태에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죠. 이것이 평화로웠던 일요일 아침에 벌어진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도훈아, 도훈아.
김수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바로 뒤따라 김혜린도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님, 김도훈 어디 있어요? 수연이 간호사실로 뛰어가며 물었습니다. 사모병실에 계세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진료 중이시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연과 예리는 사모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두 누나는 말을 잃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도훈의 모습은 그들이 아는 동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완전히 부어올라 있었고 오른쪽 볼에는 빨간 상처가 났습니다. 입술은 찢어져서 꿰맨 자국이 선명했고 턱 아래쪽에도 큰 멍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야?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밝고 순수했던 막내 동생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담당 의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누나들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상처가 꽤 심각해요.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왼쪽 늑골 2개의 금이 같고 얼굴 쪽 타박상이 심합니다. 입술 열상으로 6반을 꿰맸고요. 누가 이런 짓을. 수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34년 살아오면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죠. 전 태권도 국가대표였던 그녀조차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경찰은 뭐라고 해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의식을 제대로 회복해야 진술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의사의 말에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1시간 뒤 도훈이 깨어났습니다. 부은 눈으로 누나들을 바라보는 도훈의 모습에 예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누나, 미안해. 도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수연이 도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봐. 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4명의 남자들,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요구, 그리고 이어진 무차별 폭행까지. 영상도 찍었다고 했어요.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린다고. 도훈의 말에 예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들이. 예린아. 수연이 동생을 제지했지만 그녀의 눈빛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죠. 현장에 CCTV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요. 그럼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수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단서가 없으면.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수연은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린 역시 마찬가지였죠. 병원을 나서는 길에 두 자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연 언니,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 예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이자. 어떻게? 미끼가 되는 거야. 수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놈들이 또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날 저녁부터 두 자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도훈이 당한 그 산책로에서 조깅을 하기로 했죠. 혼자 다니는 여성을 노리는 그들의 패턴을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 예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수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전 태권도 국가대표하고
현 유도 국가대표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대학생인 동생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은 놈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도훈이가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야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린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또 당했대요, 어제. 수연과 예린이 조깅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산책로 입구에서 만난 김씨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가요? 우리 동네 김할아버지요. 연금 찾으러 가시다가 그놈들한테 걸렸대요. 김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할아버지가 몇 살이신데요? 63살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연금 받으러 가시다가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자매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만난 이웃들이 하나둘씩 피해 사례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저희 딸도 당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급식비 갈취당하고 뺨까지 맞았대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복당할까봐.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도 멀쩡히 못 다니고 있어요. 또 다른 주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조카도 휴대폰 뺏겼어요. 25살 청년인데도 못 당해내더라고요. 4명이 한꺼번에 덤비는데 어떻게 해요?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도훈 한 명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노인, 학생, 심지어 성인 남성까지 가리지 않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지만 수연이 예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끝이야. 그날 밤 두 자매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조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유인해야 했죠. 언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운동선수 티가 나는 것 같아. 예린이 말했습니다. 몸매만 봐도 만만하게 안 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지? 좀 더 약해 보이게 해야 하나? 수연이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당당하게 가자. 예린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라는 걸 모르니까 겉모습만 보고 덤빌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네. 이틀 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오전 9시경 두 자매가 평소처럼 조깅을 하고 있을 때였죠. 저기 여자들 좀 봐. 멀리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에 수연과 예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운동 좀 하는 몸매인데 이 동네 조깅하는 여자들 다들 호구 같더라.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장춘롱과 그의 부하들이 나무 그늘에 숨어서 두 자매를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은 둘이네. 더 재미있겠는걸? 샤오팡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과 예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계속 조깅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든 감각은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죠. 언니 온다.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계획대로 해. 4명의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막아서며 나타났습니다. 장춘롱이 가장 앞에 서서 말했죠. 운동 좀 하는 몸매인데 어디 가요? 우리랑 놀다 가요. 리밍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은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좋죠. 조금만 따라오세요. 장춘롱과 부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씩 웃었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넘어가는 상황에 기분이 좋아진 것이죠. 어디로 갈까요? 예린이 순진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저기 공원 끝쪽으로 가요.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죠. 수연이 인적이 드문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두 자매가 미리 정해둔 장소였습니다. 넓은 공간에 운동기구들이 있어서 싸우기에 적당했고 무엇보다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수연이 앞장서며 걸어갔습니다. 뒤따라오는 4명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드디어 덫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원 끝자락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넓은 공간에 도착했을 때 장춘롱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거슬렸기 때문이죠.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샤오팡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침 운동을 나온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죠. 철봉에 매달린 아저씨, 스트레칭을 하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노인분들까지. 괜찮아요. 여기가 조용해서 좋아요. 수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린이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죠. 장춘롱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모두 자신의 운동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장춘롱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커피나 마실까요? 아니면 다른 재미있는 거? 리밍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샤오팡이 예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 몸매면 운동 많이 하셨겠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샤오팡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뒤로 넘겨치기를 시전했습니다. 으악! 샤오팡이 바닥에 등부터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나머지 3명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뭐야, 이년이. 리밍이 소리치며 근처에 있던 철봉을 잡고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발차기가 더 빨랐죠.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답게 정확하고 강력한 옆차기가 리밍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크! 리밍이 철봉을 놓치며 옆에 있던 나무에 등을 부딪혔죠. 여자 주제에. 장춘롱이 분노하며 수연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유롭게 몸을 피하더니 정광석화 같은 돌려차기로 응답했죠. 발등이 장춘롱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주변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뭔 일 있나? 싸움인가? 어머, 누가 휴대폰으로 찍어야겠어. 한 아주머니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지금부터는 내가 당할 차례야. 수연이 차갑게 말하며 장춘롱을 바라봤습니다. 형벌 시작. 예린이 일어나려는 샤오팡을 다시 제압하며 말했죠. 샤오팡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예린의 유도 기술 앞에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목을 조르는 기술로 움직임을 봉쇄당했죠. 살려줘. 샤오팡이 괴로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리밍은 나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연의 추가 공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무릎차기가 그의 명치를 강타했고 리밍은 다시 바닥에 쓰러졌죠. 장춘롱은 코에서 피를 흘리며 후퇴했습니다. 평생 여자를 우습게 봤던 그였지만 지금 눈앞의 두 여자는 괴물 같았죠. 항복할래? 수연이 천천히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죽여버린다. 장춘롱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수연에게 닿기도 전에
완벽한 타이밍의 앞차기가 그의 손목을 가격했죠. 돌은 멀리 날아갔고 장춘롱은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주변 구경꾼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모두들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죠. 우와, 저 누나들 대단하다. 완전 액션 영화 같아. 저 남자들이 먼저 시비 건 거야? 그런 것 같은데? 마침내 4명 모두 제압됐습니다. 장춘롱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앉아 있었고 샤오팡은 예린에게 꼼짝없이 잡혀 있었죠. 리밍은 나무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119 신고했어? 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경찰 곧 올 거예요. 수연과 예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공원에서 깡패들이 여자들한테 시비 걸었는데 오히려 당했어요. 철봉 운동을 하던 60대 남성이 크게 소리치며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통쾌함이 섞여 있었죠. 네, 맞아요. 여자 둘이 남자 넷을 때려 눕혔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변 구경꾼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아침 운동을 나온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란 소리를 듣고 달려온 상인들까지 모여들었죠. 어머, 저 언니들 완전 멋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대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런 깡패들 혼내주는 거 처음 봐. 샤오팡이 예린의 제압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국가대표 유도 선수의 관절기 앞에서는 어떤 저항도 무의미했죠. 아파, 아파. 샤오팡이 비명을 질렸지만 예린은 조금도 힘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생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예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한편 장춘롱은 도망치려고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그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죠. 어디 가려고? 수연이 장춘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 때린 손이 이 손이지? 수연이 장춘롱의 오른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장춘롱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죠. 잠깐만, 잠깐만. 미안하다고 하면 봐줄까? 수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장춘롱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생이 입원했을 때도 그렇게 미안했어? 그때는 대답 못하겠네? 수연이 장춘롱의 손목에 힘을 가했습니다. 관절이 꺾일 듯한 압박감에 장춘롱이 비명을 질렀죠. 아, 그만해. 리밍은 나무 밑에서 일어나려고 시도했지만 갈비뼈 부근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무릎 차기가 정확히 급소를 가격했기 때문이죠. 진짜 아파. 리밍이 신음하며 바닥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접근하고 있었죠. 경찰 온다.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구경꾼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저 남자들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아까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저 언니들은 정당방위야. 저런 깡패들 혼내줘서 고마워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두들 평소에 이 조선족 무리 때문에 불안해했던 것이죠. 경찰차 2대가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급히 뛰어왔죠.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구경꾼들이 앞다투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들이 저 언니들한테 시비 걸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당했어요. 저 언니들 완전 멋있어요. 저 깡패들 맨날 이 동네 사람들 괴롭혔거든요. 경찰관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죠. 일단 다들 진정하시고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한 경찰관이 수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당방위였어요. 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한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봤어요. 예린이 주변 구경꾼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CCTV도 있고요. 실제로 공원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남자들 우리 동네에서 맨날 사람들 괴롭혔어요.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게 앞에서도 장사 방해하고.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놈들한테 당했어요. 주민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죠. 일단 병원부터 가시겠어요? 경찰관이 바닥에 누워있는 조선족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장춘롱이 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죠. 코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고 손목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은 조선족 무리였습니다. 이 여자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김 씨 아주머니가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깡패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맞아요. 저 남자들 맨날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혔어요. 철봉 운동을 하던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저놈들한테 용돈 뺏겼거든요.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증언을 들으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히 조선족 무리가 먼저 시비를 건 상황이었고 두 자매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죠. 일단 조선족 분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러 건의 폭행과 갈취 혐의가 있어 보이네요. 장춘롱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잠깐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입 다물어.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저지른 일들 다 조사할 거니까 각오해요. 샤오팡과 리밍도 마찬가지로 수갑을 찼습니다. 네 번째 공범은 이미 도망갔지만 주민들의 증언으로 신원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죠. 저 언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여대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당방위로 판단됩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이 충분하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어요. 수연과 예리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죠.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들의 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갈비뼈에 금 간 것 같고요. 코뼈도 부러진 것 같네요. 응급구조사가 장춘롱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장춘롱이 거부했지만 경찰관이 강제로 병원에 가도록 했습니다. 치료받고 나서 조사받을 거니까 거부하지 마세요. 샤오팡은 어깨 탈구 의심, 리밍은 갈비뼈 타박상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모두 다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죠. 언니들 진짜 대단해요. 여대생이 수연과 예린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세요? 운동을 좀 해서요. 수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태권도 좀 배웠어요. 저는 유도요. 예린이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이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역시 운동선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멋있게 싸우셨네요. 저희 딸한테도 운동시켜야겠어요. 경찰 조사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일치된 증언 덕분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경찰관이 수연과 예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동네가 안전해지는 거죠. 오후 2시경 모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조선족 무리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었고 수연과 예린은 훈방됐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자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예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도훈이도 이제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겠어. 그런데 언니 휴대폰 좀 봐. 예린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벌써 영상이 올라왔어. 실제로 아침에 촬영된 영상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목들도 자극적이었죠. 국가대표 누나들 레전드 참교육. 조선족 깡패 박살낸 자매. 이게 진짜 정의구현이다. 댓글들도 뜨거웠습니다. 와 진짜 시원하다. 저런 깡패들 혼내줘서 고마워요. 실화냐? 완전 영화 같은데. 국가대표가 이런 거였구나. 수연과 예린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누나, 진짜야? 인터넷에 영상 떴는데? 도훈이 병원 침대에서 휴대폰을 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누나들의 활약상을 본 것이죠. 조용히 해, 다른 환자들 깰라. 수연이 웃으며 도훈의 휴대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박이야. 댓글 봤어? 도훈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국가대표 자매의 레전드, 진짜 정의구현, 사이다 터진다,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야. 예린이 도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다녀도 돼. 응, 고마워 누나들. 도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살았으면 해서 한 거야. 병원을 나서는 길에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젊은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 있는데 좀 혼내주세요. 저희는 그냥 우연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켜니 그들의 이야기가 지역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시내 한 공원에서 조선족 폭력배들이 시민들을 괴롭히다가 격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사건을 전했습니다. 이들을 제압한 것은 전 태권도 국가대표와 현 유도 국가대표인 자매로 밝혀졌으며 지역 주민들은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공원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이번 사건으로 해당 지역의 폭력배 조직이 일망타진됐으며 그동안 신고하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잇따라 신고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훈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누나들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은 것 같아. 실제로 그날 저녁부터 경찰서에는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동안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낸 것이죠. 저도 저 사람들한테 당했어요. 우리 아들도 휴대폰 뺏겼어요. 가게에서 돈 뜯어갔어요. 피해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틀 뒤 수연과 예린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관장님,
저희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유도 배우면 저렇게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딸도 등록시키고 싶은데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관심에 두 자매는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무술은 남을 해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수연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거죠. 맞아요. 힘은 책임감 있게 써야 해요. 그날부터 체육관에는 새로운 수련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많았죠. 선생님, 저도 저렇게 멋있게 싸울 수 있을까요? 16살 여고생이 예린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예린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참아야 하는지 아는 게 진짜 강한 거야. 수연도 태권도 수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권도의 정신은 호신이에요.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남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한 달 뒤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선족 폭력배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거리는 평화로워졌죠.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고 노인분들도 마음 놓고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살맛난다. 김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누나들 덕분이야. 도훈도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했죠. 누나들 뒤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 도훈이 운동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수영과 예리는 그런 동생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국가대표 자매, 지역 범죄자, 검거 도움, 평화 되찾아. 저녁 9시 메인 뉴스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사건의 의미를 설명했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닌 지역사회의 오랜 고민이었던 조직, 폭력 문제를 해결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깨끗해진 동네 모습과 평화롭게 산책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무력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수연의 체육관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수련생들이 직접 만든 것이었죠. 정의는 준비된 자의 기술이다. 이 문구 아래로 태권도와 유도 수련생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선생님, 오늘도 실전 연습해요. 20살 대학생이 예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쓰지 말고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해. 예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야. 한편 수연의 태권도 교실에서는 또 다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수연이 어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도망가기.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위험하면 일단 도망가서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체육관 벽면에는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자매의 용기, 시민 영웅의 탄생, 진짜 국가대표의 모습 같은 제목들이었죠. 하지만 수영과 예리는 그런 관심보다는 일상의 변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도훈이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들이 동네 영웅이래. 영웅은 무슨? 수연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맞아, 별거 아니야. 예린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누나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죠. 나도 누나들처럼 되고 싶어.
도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어. 수연과 예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변화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달 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혹시 그 태권도 체육관 알아요? 아, 그 누나들이 하는 곳?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완전 달라졌대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약했던 애들이 이제는 당당해졌대요.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도 도와주고, 실제로 체육관에서 수련받은 학생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기술을 배운 것보다는 자신감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 더 컸죠. 폭력은 절대 먼저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누군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도와줘야 한다. 힘은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가르침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남매는 함께 그 유명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도훈이 처음 공격당했던 바로 그 길이었죠. 기분 어때? 수연이 도훈에게 물었습니다. 완전 달라. 도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아. 누나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달라졌어. 길 곳곳에서 평화롭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은 안전하게 산책을 즐기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있었죠. 저기 그 누나들이야. 멀리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세 남매는 함께 웃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 그러게. 처음엔 그냥 도훈이 때문에 화가 나서 시작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된 것 같아. 도훈이 두 누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누나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동네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할머니들의 담소, 그리고 안전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용기 있는 두 자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죠. 체육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종종 그 현수막을 읽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누나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존경에서 나오는 말이었으니까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체육관에서 올바른 무술 정신을 가르치고 예리는 국가대표로서 훈련에 매진하며 도훈은 대학생활과 함께 자신만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어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